오늘의 제일 뉴스입니다. 익산 아파트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분양된 아파트마다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있어 시장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의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에 역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김제 출신 부시장 내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김제 출신 부시장이 부임하는 것은 대응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출신지를 문제 삼아 배척하는 것은 소지역주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익산시가 금마에 백제왕궁을 제안합니다. 금마저 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40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백제식 전통정원, 공방 등 백제왕궁을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합니다. 백제왕궁이 조성되면 미륵사지, 제석사지, 익산 투선 등 핵심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아파트 시장이 좌불안석입니다. 건설 경기 한파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시장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분양된 아파트마다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에 역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2025년 말 745가구가 입주하게 되는 익산 부송 사지구의 신축 아파트. 태양건설이 워크하우스를 신청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정북개발공사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워크아웃 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공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 분양계약도 우리하고 체결했고. 앞서 익산에서는 남중동, 라포엠 등 민간 아파트 2곳이 공사 중단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습니다. 또 이른바 마이너스 P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P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기존 분양가보다 더욱 낮은 가격에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 브랜드인 A아파트는 5천만 원까지, B아파트와 C아파트 등은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사이에 마이너스 P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익산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3,7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61%나 줄어든 겁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은 쏟아지는 상황이어서 사업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심한 데는 5천 막 그런 거 막 그러니 그래도 안 팔리니까 솔직하게 좀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 공급 물량은 2025년까지 만여 세대. 여기에 익산시는 6,900여 세대의 만경강 수변도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익산시의 관내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율은 지난해 73%, 올해는 10월까지 68.6%에 이릅니다. 익산 시민들이 구축에서 신축 아파트로 옮겨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인구 유입 효과보다 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익산시가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 추이를 보면서 이거를 관찰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익산의 아파트 시장. 인구 유입 효과를 내세운 아파트 공급 물량 확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시가 사유지인 배산공원 매입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에 가진 국가예산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배산공원은 전체 면적 34만 5천여 제곱미터의 98%가 사유지로 익산시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매입하는 데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 수익률이 도매시장에 파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마을 전자상거래 수익이 도매시장 납품 판매 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88%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은 35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또한 입점 농가도 1,136농가로 26% 증가했습니다.
마을 전자상거래로 소비자와 농가의 직거래, 네이버, 지마켓 홍보 등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이 가능해졌습니다. 군산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전주시 등 전국 13곳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 첫 도전에서 예비 문화도시 탈락 후 이듬해 선정됐지만 지난해 제4차 문화도시 선정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시는 이번 선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4년간의 문화도시 도전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평균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석 달간 평균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20만 2,8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올랐습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산물벼 등 17만 톤을 사들였습니다. 군산 시간여행마을 동행투어 참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투어 참여자는 5,379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참여자 2,664명의 2배 이상입니다. 시간여행 마을 동행투어는 주 6일에 걸쳐 하루당 4차례 운영되며 사전 예약 없이 약속된 시간에 출발 장소에 한 명이라도 모이면 해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군산시의회가 김제 출신 부시장 내정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관할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김제 출신 부시장이 부임하는 것은 대응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출신지를 문제 삼아 배척하는 것은 소지역주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부시장에 내정된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제 출신인 신 국장은 다음 달 2일 취임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군산시의회가 신 부시장이 김제 출신임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제와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김제 출신 부시장이 부임하면 대응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김제시와 의회가 합세해 공격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시민단체까지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 갈등은 더 거세지는 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신앙만이 김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아주 군산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단체장을 김제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 군산시 의장의 입장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전북도와 이를 받아들인 군산시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 의장단의 이런 입장에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출신지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지나친 소지역주의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부하거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회가 상식적으로 판단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요. 올해도 결론 내리지 못한 새만금 관할권, 부시장 인사로 불똥이 튀면서 지역주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현역 평가를 마무리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내년 총선 공천 업무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현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또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하위 평가 10%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하위 11%에서 20%는 20%를 각각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이희성 민주당 익산을 예비후보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현역 의원은 공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내년 총선에 나서는 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총선기획단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 등을 맡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구성되는 공천관리위원회만이라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도전하는 최입의 예비후보가 1호 공약으로 군산 아리백을 내세웠습니다. 최입의 예비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34개 국내 대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421개 글로벌 기업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은 산업단지와 국공유지, 농지 등 재생에너지 구축 지역이 광범위하게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군산항과 군산공항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군산 아리백을 기반으로 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회생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산시가 군산공항 항공기 정치장 등록 유치에 나섭니다. 시는 지방세 세수 증가와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기 정치장 등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최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군산공항을 군산시 공항으로 명시하고 항공노선 신규 개설, 항공기 정비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 군산공항 이용 재정 지원 범위 확대와 지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지수가 전북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보면 전북은 54.8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조사됐습니다. 세부 영역별로 보면 전북은 일 영역에서 전국 11위, 생활 영역에서 전국 8위,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전국 14위, 제도 영역은 가장 낮은 전국 16위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금마사거리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합니다. 408억 6천만 원을 투입해 백제식 정통정원, 공방 등 백제왕궁을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역사문화공간이 조성되면 미륵사지, 제석사지, 익산토성 등 핵심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백제시대 때 금마저라고 불렸던 익산. 익산 금마사거리 일대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이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함께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익산 고도보존 육성 기본계획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사업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408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역사문화공간에는 백제 유물을 바탕으로 한 왕궁 정전, 조경, 침전, 공방, 부엌 등 주요 건물이 재현됩니다. 건물은 지상 1층 건물 6동으로 백제 궁성 배치 방식과 건축 기법 등이 적용됩니다. 시는 백제 왕궁 복원에 그치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현된 백제왕궁은 왕의 일상과 궁중문화,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익산만의 고품격 전통문화유산 향유 공간으로 제공하여서 금마저 역사문화 공간이 조성되면 미륵사지, 쌍릉, 익산토성 등 시의 주요 관광지와의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익산 고도보존 육성기본계획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어 서동 역사공원,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등과 함께 관광객 유입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서동센가터 및 백제왕궁 핵심 유적과 연계해서 고도 익산만의 체류형 관광 기반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8년 완공될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익산의 백제왕도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시가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7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추가 답례 품목은 염이랑 숙박 할인권과 군산 맥주 효모 샴푸바, 밀키트 게장, 김부각 세트, 쌍화차, 귀리 선물 세트, 농산품 꾸러미 등입니다. 답례 품목에 관광체험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10월 시간여행 축제 당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내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공인중개사 11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최근 한 달간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5개 시군의 공인중개사 업소를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전주 4곳, 남원 3곳, 익산 2곳, 완주 2곳 등으로 이들은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이 가운데 2곳을 검찰에 넘기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도내 인구가 줄면서도 승용차 보유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승용차 등록 현황을 보면 도내 승용차 등록 대수는 지난 2019년 88만 1000대에서 올해 11월 말 기준 94만 9,600세대로 6만 8,600세대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도내 인구는 같은 기간 6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가 오늘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는 다시 다이로운 익산 코로나19 대응 백서 1320일이라는 제목으로 코로나 대응 체계 구축 및 대응, 극복 방안, 남은 과제 등 총 5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는 시의회, 전북도청, 도내 13개 시군 등의 백서를 배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백서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이 5기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며 이들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 환자 진료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인력과 장비 등을 평가해 3년마다 지정합니다. 전주천과 오수천 일부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됩니다. 도는 전주시가지를 관통하는 전주천과 임실 순창지역 오수천 등 도내 대표 지방하천 2곳이 환경부의 홍수방어 기반시설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주천과 오수천은 물론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까지 4천억 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돼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고 지방정부 살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상품지수는 지난해보다 3.8%, 서비스지수는 2.8% 각각 상승해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가 3.3% 올랐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6% 올라 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물가 인상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공공요금과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폭이 20%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익산형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3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시민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청년시청이나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선발자는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시청에서 SNS 콘텐츠 제작, 청년 취창업 전문가, 학예 전문 인력 등 27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의병장 두정란 장군과 청백리 두사순 현감 묘역의 옛 제각이 홍보관으로 탈바꿈합니다. 두릉두시 종신회는 군산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두정란 장군과 두사순 현감의 옛 제각을 리모델링해 홍보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급 5공리에 자리한 두정란 장군과 두사순 현감 묘역은 지난 2019년 향토문화유산 제21호로 지정됐습니다. 두정란 장군과 두사순 현감은 부자지간으로 두정란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웅치 전투에 참전했고 두사순 현감은 조선 전기 청백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산교육문화회관이 군산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도교육청은 군산 등 6개 교육문화회관의 명칭을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변경하고 내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응답자 60%가 학생교육문화관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교육문화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학생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NH농협은행 익산시 지부가 나눔국간 이용자들을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후원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품 및 생필품이 필요해 나눔국간을 찾는 위기 가구의 물품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성은교회가 연말 연시를 맞아 관내 19개소 경로당에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교회 앞 트리에 수세미를 걸어 왕래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하고 환경미화원과 택배기사들에게도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